저는 경비원이에요. 꿈을 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경비 근무를 하죠. 저는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될 거예요. 찰리 채플린의 자서전을 읽기 시작한 건 작년쯤이었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기댈 곳이 필요했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출근 전에 시나리오를 쓰는 건 쉽지 않아요. 습관이 된 것 같다가도 마음이 흔들리면 일어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말이에요. 노력을 비틀거리게 하는 말들. 헛수고 하는 거지. 안 되는 거 붙잡고 세월 낭비하는 사람 보면 진짜 불쌍해. 꿈도 때가 있는 건데. 이런 말은 잊을만 하면 주기적으로 들려요. 누가 배우에서 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봉준호 감독님이 그랬어요.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선배들의 작품이나 인터뷰를 본다고. 그래서 저도 찰리 채플린의 자서전을 사서 읽었죠. 가장 최근에 그런 말을 들은 건 한 달 전이에요. 잊고 지내던 직장인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걔들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영화는 한번 가지 않았냐? 요새 그게 재밌던데? 스레드? 너도 그런 거 해봐. 그럴까? 그래, 할 만큼 했어. 너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잖아. 그러면 자기 손목에 있는 아르마니 시계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어요. 야, 솔직히 너도 안 될 거 알면서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다음날 출근해서 경비 근무표를 봤는데 신입이랑 순찰이었어요. 순찰을 돌면서 신입한테 물었어요. 너 내가 영화 감독 될 확률이 몇 프로 같아?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경비로 일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영화 감독이 돼서 극장에 내 작품을 개봉할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친구는 미심쩍다는 듯 눈치를 보면서 말했어요. 10%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엔 그 정도구나. 잘 들어. 언젠가 내 말이 다시 생각나는 날이 올 거야. 내가 영화 감독이 될 확률은 100%야. 기억해. 신입은 저를 미친놈 보듯이 쳐다봤어요. 찰리 채플린 형님은 어릴 때 아픈 엄마랑 살았대요. 런던 빈민가에서 태어난 찰리 채플린은 신문 배달과 전단지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어린 나이에 집안 생계를 책임졌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엄마를 웃길까 고민하던 아들이었어요. 당시 코미디 공연을 하던 바에서 많은 배우들의 무대를 봤고 엄마 앞에서 흉내내면서 웃기는 게 찰리의 기쁨이었죠. 찰리 채플린의 재능을 알아본 바 사장님 덕분에 대중들 앞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됐는데 반응은 참담했대요. 동전을 던졌다고 했나? 안주를 던졌다고 그랬나? 야, 솔직히 너도 안 될 거 알면서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한기로 흘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텐데 이상하게 그땐 데미지가 오래가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나리오를 쓰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거의 목만 때리다가 시간 돼서 출근했죠. 경비복 갈아입고 좌식 책상을 펴서 평소처럼 할 일을 했어요. 뉴스도 보고 뭐 일기도 쓰고 맨날 하던 거 있잖아요.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실에 있던 근무자가 불렀어요. 형! 근무! 근무 나갈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몇 년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졸라게 뛰어가서 교대를 해줬어요. 미안하다는 말과 사죄의 커피를 건네면서.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왜 이러지? 아마 그 무렵에 있었던 일들이 영향을 미쳤나 봐요. 배우분들 만나서 현장이 어렵다는 소리도 듣고 29초 영화제 시상식에서 뭐 AI 어쩌고 어두운 얘기도 듣고 뭔가 저를 쿡쿡 찌르는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계속 휘청휘청하면서 일상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강까지 12km를 걷기도 하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2번 보기도 했죠. 어느 날 아는 동생 결혼식에서 또 누가 물었어요. 오빠는 아직도 그 일해? 보안? 경비? 좋아. 글쓰기도 좋고 사람 관찰하기도 좋고. 뭐야 음흉해. 아니 옷이나 말투 같은 거 참고하려고. 어쨌든 계속 쳐다보는 거잖아. 무서워. 이래서 예체능을 걸러야 돼. 거기서 참았어야 했는데 괜히 욱해서 쓸데없는 말을 해버렸어요. 야, 다른 일 하면서 꿈 쫓는 게 쉬운 줄 아냐? 그러자 수류탄이 날아왔어요. 누가 그러래? 왜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안 되지. 올인을 해야지, 올인을. 찰리 채플린은 런던의 듀크 오브 요크 극장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작품 셜록 홈즈의 조연급인 빌리 역을 맡았는데 거기서 보인 연기가 사람들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의 인기는 점점 부풀어 올랐고 나중에 찰리가 있는 공연단이 미국 순회 공연까지 하게 돼요. 거기서 완전히 떠오르는 배우가 되죠.
영국 런던을 넘어서 미국까지 사로잡은 배우가 된 거예요. 결혼식에서 수류탄을 맞고 돌아온다 꿈을 꿨어요. 하정우 배우님하고 최민식 배우님 나왔어요. 저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데 배우분들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놀란 제가 꿈이었는데도 감격스러워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영화 얘기를 합니다. 최민식 배우님이 말했어요. 야 그때 야 한우 잘 먹었다. 맛있더라. 잠에서 깬 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뭔 꿈이지? 한우 잘 먹었다? 제 꿈인가 싶어서 일어나 시계를 봤는데 7시였어요. 알람을 못 들은 건지 듣고 다시 잔 건지 모르겠지만 5시 반에 못 일어난 거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새벽에 못 쓴 분량을 낮에 바쁘게 쓰고 퇴근 후에도 도서관에 남아 쓰고 왔죠. 다음날 눈을 떴어요. 또 7시였어요. 뭐야? 왜 이러지? 이틀 연속으로 새벽 글쓰기를 빼먹다니. 이럴 때 저는 매너에 빠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로는 외치는데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싹 트죠. 어쩌면 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동안 버텨왔던 게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주변을 보면 다들 평범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안 되는 걸 붙잡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무의식이 정신과 육체를 잡아먹죠. 착잡한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고 자전거로 출근했어요. 머릿속은 주머니에서 뺀 유선 이어폰처럼 엉망진창이었어요. 강북 삼성병원을 지날 때였어요. 차도 옆 배수로에 바짝 붙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문이 열리면서 여중생이 튀어나왔어요. 급하게 핸들을 돌려서 차 문은 피했지만 자전거 앞바퀴는 인도 난간을 들이받았고 저는 앞으로 날아갔어요. 아스팔트가 얼굴로 다가오는 걸 손으로 막았어요. 운전석에서 아예 아버지가 뛰쳐나왔어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어떡해. 저는 팔과 무릎에 피가 나고 왼 손바닥이 뻐근했지만 괜찮다고 하고 명함만 받고 왔어요. 출근해서도 계속 욱신거려서 병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골절이네요. 여기 실금 보이시죠? 대기실로 들어오면서 보호대를 풀고 처방전을 버렸어요. 부러진 거 아니면 됐지. 힘들게 좌식 책상을 펴고 꾸역꾸역 새벽에 못 쓴 분량을 썼어요. 그날도 도서관에 남아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왔죠. 침대에 누워서 찰리 채플린 자서전을 폈어요. 미국에서 슈퍼스타가 된 찰리 채플린이 연단에 서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어요. 모두가 찰리의 재능을 알아보고 박수를 쳐줬어요. 전 아침에 있던 일이 생각났어요. 만약에 차문을 들이받고 고꾸라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를 못 보고 앞차가 밟았으면 그대로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일 더 하면서 살아야겠다. 경비 일은 어떡하지? 그만둘까? 생활비 월세는? 다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죠. 꿈도 다 때가 있는 거야. 헛수고 하는 거지. 그냥 다른 일을 해. 왜 그러고 살아. 네가 코미디를 쓴다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지금 몇 살이지? 할 만큼 했잖아. 포기하는 것도 용기야. 10%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수입은 경비 일 하나 아냐?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게 제일 미련한 거야. 저는 책을 탁 덮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런던에 가야겠다.